재밌는 테크 리뷰는 뜨고 말방구 실험실. One, two, three, four, 여러상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 발빠른 테크 소식 원하신다면 구독 알람 지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말방구 심심부에서 딴뜨공 드레비스입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울하단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캣 S60가 그것입니다. 짜잔짠짠. 오, 캣 S60 맞습니다. 오, 노란색. 과연 여울하단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심실과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디진다 돈가스 매운맛을 먹었을 때 사람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알람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캣 S60가 그것입니다. 일단 이번 제품은 기존 스마트폰과 다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사에서 제작을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번쯤 이 로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중장비 업체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패킹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인쇄된 이번 패킹은 캣 회사의 로고를 연상시키게까지 하는데요.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의 본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으로는 충전 어댑터, 참고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 거기에 보호 필름도 함께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147.9mm, 73.4mm, 그리고 두께는 12.7mm로 제작이 됐는데요. 상당히 기존 스마트폰 대비 두껍게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 아닌 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음을 감안을 하면은 두께는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중량은 223g으로 사이즈 대비 좀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자인은 딱 보더라도 중장비 업체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길 정도로 투박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블랙과 옐로우의 컬러는 나름 센스 있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후면 커버는 카본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전 이번 디자인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기는 했습니다. 물론 두께가 두꺼워서 한 손 그립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느낌보다는 작은 무전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그럼 포트 및 버튼 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에는 상하단 두 개의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m에 놓으면 최대 2m까지 방수를 지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스위치를 5m 방향으로 내리게 되면 최대 수심 5m까지 방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m로 올릴 경우에는 수화구 및 스피커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심 5m까지 들어갈 일이 없는 사용자라고 하면 2m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물리적인 버튼 3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뒤로 가기, 홈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이 그것입니다. 측면에는 볼륨 버튼,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원 버튼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블키가 탑재가 됐는데요. 짧게 누르는 거와 길게 누르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폰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SOS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SOS 버튼 커버를 벗기게 되면은 안쪽에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설정한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위급 시에는 이 버튼만 눌러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 및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방수를 위해 커버를 열거나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노란 스위치를 눌러서 커버를 열게 되면은 그 안쪽에 유심과 외장 마이크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솔직히 상당히 유니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심은 듀얼 유심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2016년 6월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3년 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과 LG G5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시대에 출시됐던 스마트폰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반면 이번 제품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70만원대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자, 그럼 스펙을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617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3GB, 스토리지는 32GB가 탑재가 됐는데요. 외장 슬롯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56GB까지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4.7인치 슈퍼 브라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HD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글라스는 고릴라 글래스 4가 탑재가 됐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500만 화소 그리고 후면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요. 후면에는 일반 카메라와 함께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따로 탑재가 됐습니다. 방수는 최대 5m 깊이에서 60분간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어 1.8m 높이에서 낙하하더라도 충격을 감수할 수 있는 내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하 25도씨부터 최대 55도씨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막 굴리더라도 스마트폰에는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가 탑재가 됐는데요. 뭐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배터리는 3800mAh 일체형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럼 하드웨어 성능은 어떨까요? 안투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54,976점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4가 51,777점 그리고 갤럭시 S6가 6978점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번 제품은 솔직히 점수대가 낮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사양 게임은 물론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에도 일정 부분 부족해 보이는 성능입니다. 실제 배그를 돌려본 결과 일반 화질에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역시 로딩에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로딩 시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다른 폰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는 더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 많이 출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이번 제품이 7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이유 열화상 카메라 기능 때문인데요. 일단 이번 스마트폰에는 플리어에서 제작한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는 시크 더 멀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별도로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약 3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일반적으로 열화상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단순히 열화상 카메라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300만 화소 일반 카메라와 함께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되면 일반 카메라의 영상에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가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화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최대 30m 거리에서 온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온도의 정확성이 올라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 이어 3개 점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의 온도를 디테일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균 온도 및 최저 온도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필터를 최대 9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거기에 타임랩스까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보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촬영된 이미지라 할지라도 원하는 부분의 온도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손으로 쓸어 올리게 되면 일반 사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려면 최소 2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는 좀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번 스마트폰처럼 4.7인치의 디스플레이 거기에 1300만 화소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번 제품은 지금 구매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번 제품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0만원대 유통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성능은 갤럭시 노트 4와 S6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 구매하기에는 하드웨어 성능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임 및 각종 어플을 구동하는 용도라면 다른 폰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내구성, 거기에 5m 깊이의 방수 기능, 그리고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놓고 보면은 솔직히 70만원대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라면 하드웨어 성능을 감소하더라도 이번 제품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떻게요? 지금까지 캣 S60 스마트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70만원대 가격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부담될 수는 있지만 열화상 카메라 성능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내 정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구매 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는 이 열화상 카메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디진다 돈가스 매운맛을 먹었을 때 사람의 저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말방구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보여서 딴트공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 말방구 실험실